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장안의 화제차, 요즘 2013년 트렌드라고 한다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EQS SUV가 새롭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EQS SUV 시승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청담 전시장입니다. 되게 럭셔리하죠. 제가 지금 살짝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가 한성 건물이래요. EQ 시리즈 차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시승해 볼 EQS SUV가 밖에 있습니다. 여기 EQS SUV가 있죠.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또 타보면서 이 EQS SUV는 과연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EQS SUV가 등장을 하고 반응은 좀 반반 갈렸어요. 괜찮다, 멋지다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EQS 디자인은 SUV 버전으로 딱 나오니까 EQS 일반 세단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밍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벤츠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S클래스 있고 뭐 GLS 나름 그래도 좀 네이밍에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인데, 물론 통일감이 있기는 있죠. 통일감이 있기는 있는데 EQS SUV라는 네이밍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EQS SUV 대형 사이즈의 SUV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실용성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열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탈 수 있다라는 거를 앞세워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세요. 1억 8천이 넘어가거든요. 얘는 EQS 580이라는 모델로 나름 이제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죠. 1억 8,500이면 살만한 차들이 정말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왜 사냐? 이게 진짜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몇 천만 원에서 비싸면 억 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EQS SUV는 1억 8천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내연기관으로 따지면은 GLS도 있죠. X7도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줘야 되긴 하지만 랜드로버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살만한 대안이 많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1억 8천이라는 이 금액을 주고 EQS SUV를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리송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저희가 또 최초로 찾았었죠. 근데 굉장히 차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느낌은 아니에요. 이 뭐 프론트 범퍼, 본넷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반 EQS보다는 조금 좀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팝업식 도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키도 이 크롬, 약간 브론즈 골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소소한 면허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중간에 원래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이어져요. 야간일 때는 이 데일라이트가 쭉 한 줄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냐? 패밀리 룩으로 C클래스는 데일라이트 한 줄, E클래스는 두 줄, S클래스가 세 줄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집어넣었잖아요. 약간 그거 좀 따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한데, 본넷, 앞에 번넷이 안 열립니다. 전기차 예전에 막 그 뭐가 좀 강조하고 이건 좀 달라 할 때 이 앞에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프렁크 들어간다 라는 걸로 좀 홍보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뭔가 남들과 좀 다른 그런 재미 요소들과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 근데 너무 식상해지다 보니까 그게 뭐 어때서 그냥 트렁크에 넣지. 가격 대비 구매할 만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어야 이 차를 사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EQS 요거는 조금 내연기관을 다 포기하고 살만한 가치가 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은 되게 디자인 잘 뽑아내지 않았어요? 무려 22인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렁크가 안 열린다고 했잖아요. 본넷이 워셔액 넣는 게 있는데 워셔액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충전 단자가 이쪽에 있는 거 아니냐 했지만 충전 단자는 아니고, 근데 차가 굉장히 좀 다부진 느낌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벤츠를 또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벤츠만 한 7대? BMW 안 사요. 우리 아버지만 샀죠. 근데 BMW 산 거 봤어요? 안 해. 아우디 내가 샀냐고. 아우디, 그렇지.
아우디도 사랑해요. 아우디 내가 얼마나 첫차에 첫차. 아직까지도 생각나요. 그러고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샀네. 아, 요즘 쉽지 않아요. 풍경부 디자인도 EQS랑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뭐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차가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 이 정도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2열 시트도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탄화 해가지고 캠핑이나 차박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캠핑 많이 가나? 아직도? 과연 3열은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 볼 거고요. 여기 이제 히든 공간으로 밑에 조그만한 수납 공간도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이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충전은 얘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좀 매번 볼 때마다 아쉬운 거는 커버들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뭔가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억 8천인데 좀 아쉽죠. 자, 근데 충전 시간도 최대 200kWh까지 전력을 받아낼 수가 있고요. 10%에서 80%까지 31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뒷바퀴 조향. 그러니까 차가 커요. 그래도 진짜 작은 차는 아니거든요. 크기 때문에 뒷바퀴 조향이 있고 없고 차이로 주행감도 달라요. 옵션을 추가하지 않은 그냥 일반은 4.5도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왜 내가 옵션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원래 S클래스도 그렇고, S클래스도 옵션 추가하면 이게 10도까지 돌아가잖아요. 얘도 4.5도지만 추후에 옵션으로 10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에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거 구독 서비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바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렁크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니 오빠, 너 트렁크 열면은 3열 버튼으로 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왔어? 이유가 있죠. 수동이에요. 1억 8천짜리가 자동이 안 돼요.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보이는 것처럼 이게 버튼을 통해서 1열 시트, 2열 시트가 앞으로 가고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나고요. 3열 시트 요 레버 있죠. 요거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제가 저기 아직 상체가 완벽하게 아물진 않아서 이렇게 피면은 3열 시트가 펴집니다. 제가 한번 타볼까요? 나는 이게 좀 닫아줄래요? 자, 지금 어느 정도 탔잖아요. 근데 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시트가 뒤로 갑니다. 발이 좀 걸려요. 무릎이 좀 걸리죠. 그래서 성인 남성 여성분들이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시타입 단자도 좌우측에 2개씩 총 4개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팔걸이가 있으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팔걸이 때문에 3열 때문에 더 좁아 보이긴 하죠. 근데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있는데 사용 안 하는 거랑 애초에 없는 거랑도 차이가 크거든요. 어쨌든 3열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사용하면은 빨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체력을 다 쓴 것 같아. 자, 2열 시트 2열로 왔습니다. 2열은 공간이 나름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태블릿도 들어가 있죠. 모니터가 이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핸드폰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졸라 에바 김치 삼치 에바 없다. 에바 2 드립 진짜 정말 가짜앉지도 않은 드립하고 있다. 어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에바2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나름 그래도 공간에 대한 여유는 있어요. 전기차 출시됐을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기차로 만들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용적률 여러분도 들어봤죠? 용적률 아니면은 그 용도 변경 막 이런 거 주거 형태로 만들었는데 사무용으로 바꾸면은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활용도가. 그거 똑같아요. 전기차 플랫폼은 전기차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센터 터널이 아예 튀어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뒷좌석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실내를 타보고 얘가 EQS SUV라는 이유, 네이밍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사람들이 EQS SUV라고 하면은 이거 GLS의 전기차 버전 아니냐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EQS SUV는 EQS랑 휠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플랫폼까지 그냥 동일합니다. 말 그대로 EQS의 SUV 모델인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가 휠 베이스가 2,9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EQS SUV가 한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휠 베이스는 넓은 거죠. 우리가
GLS랑 S클래스랑 같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모델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얘는 EQS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네이밍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차이기 때문이죠. 자, 확실히 EQS보다는 실내 레이아웃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EQS 처음 탔을 때 이거 너무 시트 포지션이 밑으로 내려가 있다, 좀 답답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대시보드의 레이아웃은 EQS랑 그냥 비슷해요.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시트 포지션 자체가 EQS랑 다르게 EQS SUV는 좀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개방감 있는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탈 때마다 아쉬운 게 중간 센터 콘솔이에요. 굳이 지금 이 밑에 공간이 지금 있잖아요. 수납 공간이.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그냥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수납 공간이나 여기 뭐 엔진 스타트 버튼 뭐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컵홀더도 이쪽에 있기는 하지만 굳이 없어도 될 만한 공간이거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아요. 뭐 이렇게 떼면은 넓게 수납 공간도 사용할 수도 있고, 컵홀더 필요하면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플립 형태로 컵홀더가 있기도 하고. 좀 답답해요, 레이아웃이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없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스크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쓸만한 게 많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걸 활용을 많이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 앰비언트는 이쁘다. 이거 뭐야 이거? 푸들 모양의 메르시 방향제가 지금 이렇게 있죠. 굉장히 좀 깔끔한 디자인인데, 방향제 하면 또 어디라고 여러분들 우파모를 찾으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웬만한 방향제들은 다 있어요, 우파모에.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취향에 맞는 방향제를 골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제 필요하신 분들은 우파모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EQS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EQS 때 워낙 또 실망을 많이 해서 뭐 비슷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EQS SUV를 저희가 나름 좀 운전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일부러 편향되게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꽤 오래 좀 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끼는 부분은 승차감이 주행감에 있어서는 EQS랑 꽤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EQS는 그 전기차 특유의 그 꿀렁거림이 있거든요. 약간 멀미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EQS SUV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단일의 기대도 안 했던 이유가 똑같고 그냥 차체만 위로 올리고 말겠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주행감에 있어서는 그 전기차 특유의 이질감을 정말 많이 잡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예전에 제네시스 처음에 G80 정도가 나왔을 때 저희가 멀미 난다 해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잖아요. 차를 잘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타보면 느끼는 그 느낀 점들 있잖아요. 멀미 나는 게 멀미 난다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 싹 들어갔잖아. 제네시스 G80 진짜 멀미 많이 나거든요. 조금은 아쉽다, 전동화가. 왜냐면 워낙 G80 그냥 일반 2.5, 3.5 훌륭하거든. 승차감이나 부드럽고. 근데 전동화는 그게 아니니까 좀 아쉬웠는데, GV70 때 얘기가 달라졌어요. GV70 전동화는 승차감도 부드럽고 전기차 특유의 그 꿀렁거림, 이질감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EQS SUV가 딱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어찌됐든 벤츠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뒤늦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다고 해도 벤츠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를 무시할 수는 없고요.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죠. 게다가 내연기관에서 만들어졌던 역사와 전통, 기술력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EQ 시리즈도 그 성장에 맞게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니 뭐 아쉬운 것도 많고 내연기관도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전기차를 왜 만들어? 이거는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탄소 배출량을 또 맞춰야 되고 2035년부터 유럽에서는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은 아예 단종이에요.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싹 다 안 되고 그냥 전기차만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5년부터 지금 전기차가 없는 브랜드는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직 완성된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현 시점에서는 나름 그 완성된 기술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배터리 부피 줄이고 주행거리도 늘리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막 집어넣고 새로운 막 OTA 막 그다음에 뭐 이 유리나 이 측면에 있는 이 옆유리를 통해서 뭐 디스플레이 집어넣고 핸들 없는 모델 아우디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나오는 전기차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 막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테스트만 할 수는 없잖아요. 차량도 좀 판매도 해보고 고객의 이제 그 소리도 좀 들어봐서 좀 아쉬운 것들도 고치고 이런 시간을 10년을 준 거예요. 10년을.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만한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1억 8천이라는 금액을 주고. 물론 매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저렴한 금액, 유지비 저렴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행했을 때 조용한 정숙성도 있고, 그리고 뭐 출력적인 부분들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벤츠라고 하면은 제가 벤츠 내연기관 타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벤츠랑 10년 전, 20년 전 나온 벤츠랑 또 다른 거 알아요? 예전에 20년 전의 벤츠는 진짜 럭셔리의 끝이었어요. 소재들 막 고급스럽고 막 그 당시 나오는 최고급 기술도 다 들어가고, 소재들 봐. 벤츠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소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 S클래스 타보셨던 분들이나 벤츠 예전 모델 타보셨던 분들 알 거예요. 요 문 열고 닫는 것들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중접합 유리는 들어가 있죠. 당연히 이중접합 유리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또 뭐가 차이가 있느냐. 플래그십 모델들, 럭셔리한 모델들은 이 문이 다 닫힐 때쯤 이 속도를 줄여가지고 부드럽게 닫혀요. 근데 EQS SUV는 탁 닫히죠. 이런 장점들보다 단점들이 조금 더 보이고, 금액이 일단은 너무 비싸요. 주행감은 EQS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이질감 없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하이퍼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좀 카메라라든지 기능들이 많기는 해요. 제가 활용을 잘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3차선 도로거든요. 이게 되게 짧은 공간인데 여기서 한 번에 이 긴 차가 유턴이 됩니다. 보통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고, 이 금액대 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걸 기대를 하냐면 레인지 로버처럼 되게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EQS SUV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의 그 세팅은 그런 느낌이랑은 달라요. 얘가 2.7톤입니다. 차도 크죠, 배터리도 크죠. 이러니까 주행을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2열에서도 차가 굉장히 좀 무겁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브레이크 성능이 안 좋아서 밀리 그런 느낌이 아니라, 브레이크는 잡히긴 잡히는데 무거우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달라. 엄청 위험할 정도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고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고 조절도 돼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 이제 2.5cm 차고 조절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전기차 최초로 모드가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路面 좋지 않은 곳에서도 오프로드 모드를 통해서 주행할 수가 있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주행했을 때 이 반응이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 RPM 올라가는 반응이 이러고, 이 전기차는 이 짧은 구간에서 차가 튀어나가는 이 힘, 요거의 모든 재미 포인트를 다 맞춰놨어요. 그리고 확실히 승차감도 좀 많이 딱딱해진다. 자, 유턴 한번 해볼까요? 이거 포인트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이거 모닝 아니야? 이거 완전 그냥 스파크야. 이 에어서스를 저희가 좀 타보면서 느끼는지만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또 유지비가 부품값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에어서스 웬만한 고가차들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S클래스도 좀 연식 오래된 중고로 사면은 이제 탈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에어서스 터지면 이거 답 없다. 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얘도 에어서스인데 2.7톤이거든요. 차를 꽉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이 에어서스가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거지로 뭔가 이 무거운 중량을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주행을 좀 오래 했을 때는 에어서스가 금방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벤츠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좀 집어넣기는 했을 거예요. 벤츠가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요거는 주행을 좀 많이 해봐야지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라 조금은 걱정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에어서스 부품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싸야 200~300 정도? 그런 걸 계산을 하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의 니즈로 접근을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일단 1억 8천의 대형 SUV 전기차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살 수 있는 경쟁 모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연기관과 많이 비교를 했던 거죠. 이 차 사실 20대 막 초반, 중반, 뭐 30대 초반 분들이 사는 차는 아니잖아요. 진짜 실구매분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충전에 대한 불편함만 조금 감수를 한다면 럭셔리하고 승차감 편하죠. 디자인도 EQS보다는 훨씬 더 예쁩니다. 매력이 충분한 차라는 거죠. 자, 내려서 간단하게 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벤츠 초대형 SUV 전기차 EQS SUV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뭐 이제 추후에 EQ 시리즈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 어떤 느낌으로 어떤 완성도로 나올지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원래는 이 EQS랑 다른 차들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딱히 비교할 차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BMW에서도 XM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뭐 멧돼지 같은 녀석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차 나온다면은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산차로 따지면 뭐 EV9 정도가 그나마 이제 덩치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딱히 뭐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승차감, 주행감 이런 거 봤을 때 가격 대비 상품성 나쁘지 않다, 괜찮다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파몰에 새롭게 입점된 몬더그린의 메르시 방향제와 타이거 다슬러의 BAYC 방향제. 궁금해서 하나 구매하고 마음에 들어서 2개나 더 구매를 한다는 마성의 방향제입니다. 현대미술 조형물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과 압도적인 크롬 광택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근데 고정 클립이 다르게 생겼어요. 송풍구 장기스 걱정 없이 마감 처리가 너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향제는 선물하기 되게 좋아요. 본품을 사시면 향박스가 들어있는데 향박스를 열어보시면 향이 4개나 들어있거든요. 향이 고르는 게 되게 고민이라면 저는 언더그린의 메르시를 추천합니다. 이 원숭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심플한 이렇게 블랙도 들어있기 때문에 리필 킷을 한번 끼워볼게요. 두께감도 되게 두꺼워요. 여기 동그란 안에 넣어주고 뭘 끼워보지? 이걸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요즘에 방향제 종류도 참 다양하게 나오죠. 자신의 취향에 맞게 골라보세요.